자, 이제 8페이지 피시고요. 한 장만 하고 재수 마무리 지읍시다. 자, 수열의 비납적 정의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우리가 수열을 기납적으로 정의를 내려볼 건데, 정의 내리겠다는 얘기는 모든 항을 구해내 보겠다라는 얘기야. 무조건. 자, 모든 항을 구해내 볼 건데 귀납적으로, 그러니까 하나씩 구해내 보겠다. 그러기 위해선 두 가지 조건, 두 가지만 알고 있으면 모든 항들을 전부 다 구해낼 수가 있어요. 몇 개만 알면? 두 개만 알아야 돼요. 자, 일단 첫 번째로 첫 항을 아셔야 돼요. 얘가 무슨 항에서 시작하는지, 어떤 숫자에서 시작하는지 첫 항을 알고 있고, 그리고 두 번째로 n번째 항과 n 플러스 1항 사이에 관계식만 알고 있다라고 하면 이 수열에 대해서 모든 항을 다 구해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첫 항을 알고 첫 항에서 다음 항으로 넘어가기 위해 관계식이 필요해요. 그게 이제 n항과 n 플러스 1항 사이의 관계식이야. 그래서 그 항 사이의 관계식, 이웃하고 있는 항 사이의 관계식만 있다라고 한다면 첫 항에서 두 번째 항, 두 번째 항에서 세 번째 항, 세 번째 항에서 네 번째 항, 네 번째 항에서 다섯 번째 항, 그런 식으로 점진적으로 나아가서 모든 항들을 다 나열할 수가 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예를 들어 첫 항이 1이래. 그리고 n 플러스 1항은 2an 플러스 1이래. 딱 두 개만 가지고 내가 모든 항을 다 구할 수 있는가 살펴보셨을 때 첫 항 이미 알고 있죠. 그럼 두 번째 항은 이 관계식을 통해서 구하면 되는 건데, 지금 보니까 2배 한 다음에 1 키우면 다음 항으로 넘어가네. 2배 한 다음에 1 키워. 그러면 3. 세 번째 항 2배 한 다음에 1 키워. 7. 네 번째 항은 2배 한 다음에 1 키워. 15. 31. 63. 뭐 이런 식으로 쭈쭈쭈 이렇게 해가지고 모든 항을 다 구해낼 수가 있다. 그래서 지금 보니까 첫 항 시작하는 걸 당연히 알고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 다음 항으로 넘어가기 위해서 이웃하고 있는 항 사이의 관계식, 이 두 가지만 알고 있으면 모든 항들을 전부 다 나열해낼 수가 있대. 이게 수열의 귀납적 정의라고 해요. 그래서 이 이웃하고 있는 항 사이의 관계식을 뭐라고 얘기하기도 하냐면, 얘를 세 글자로 점화식이라고 얘기를 해. 점화식 들어봤니? 그래서 얘가 점화식이에요. 점화식. 점화 뭐야? 불을 붙이겠다. 너 이제 촛불 붙여봤니? 생일인 사람. 없니? 너희 이제 몇 살이야? 18살. 촛불이 몇 개야? 9개나 돼요. 저보다 많더라고요, 생각해보니까. 제가 8개만 붙이면 되거든요. 너희는 9개 붙여야 되겠더라. 어쨌든 9개의 촛불을 붙이기 위해서 어떻게 하래? 너희 어떻게 해? 라이터 켜가지고 촛불 하나씩 다 붙이니? 그럼 비효율적으로 하지 말아라. 그렇게 비효율적으로 하지 마. 어떻게 해? 하나 일단 붙인 다음에 이거 들어가지고 나머지 하나씩 붙이지. 맞지 않니? 그래서 그런 식으로 불을 옮기죠. 비슷한 거야. 지금 첫 항을 알고 있고 이 점화식만 있다라고 한다면 첫 항을 통해서 다음 항, 두 번째 항을 구할 수 있고, 두 번째 항을 통해서 세 번째 항을 구할 수 있고, 세 번째 항을 통해서 네 번째 항을 구할 수 있고, 이런 식으로 점진적으로 나아가서 모든 항을 쫙 다 구해낼 수가 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다.
너희는 혹시 네, 맨날 하는 얘기인데 촛불 하나라는 노래 알아요? 촛불 하나 알아? 촛불 하나. 누가 불렀어? 오, G.O.D라는 분이 옛날에 있었어요. G.O.D의 촛불 하나 들어본 적 있어? 모르는 사람들이 많지 않니? 이거 되게 오래된 노래인데. 내가 너희 나이 때도 안 들었던 노래. 그러니까 내가 한 초등학생 때 들었던 노래 같거든. 이런 노래가 있어. 여기 G.O.D 누구 있는지 알아? 오, 박준영 씨. 김태우 알아? 김태우? 얘가 메인 보컬. 노래 진짜 잘하세요. 키 엄청 크시고. 그리고 너희 윤계상 알아? 윤계상. 윤계상이 G.O.D인 걸 모르시는 분들이 있더라고. 윤계상 알아? 언제 왔니? 그분이 윤계상이 가수였어 사실은. 그분이 G.O.D였어. G.O.D 촛불 하나에 그런 가사가 있어. 촛불 하나가 되고 두 개가 되고 세 개가 되고 어둠은 사라져가고 이런 노래가 있어. 그러니까 하나에서 두 개, 세 개 밝히면서 모두가 이제 다 밝은 세상이 되어서 어둠이 사라진다. 점화식과 비슷한 내용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의 항을 가지고 다음 항을 구하고 그다음 세 번째 항을 구하고 네 번째 항을 구하고 모든 항을 다 구해낼 수가 있다. 뭔 말인지 알겠죠? 자, 그러면 점화식에 대해 등차 수열이랑 등비 수열 점화식 정도는 여러분이 보자마자 파악하실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등차 수열 점화식부터 좀 정리를 할게요. 등차 점화식. 자, 이제 문제를 풀다 보면 이 수열은 등차 수열입니다 이렇게 언급 안 하고도 그냥 관계식만 주어질 수도 있거든. 그럼 그 관계식을 통해서 여러분은 등차 수열이구나 파악하셔야지만 풀 수 있는 문제들이 분명히 있어요. 그래서 정리를 할게요. 첫 번째, 예를 들어 n 플러스 1항이 n항에다가 k를 더하는 거야 라고 한다면 이건 등차 수열에 대한 점화식입니다. 왜일까요? 첫 항과 두 항은 이거 넘어가면 k만큼 차이 나는 거지. 집중해라. 지금 첫 항과 두 항은 k를 더해야지만 다음 항으로 넘어가는 거 아니야? 두 번째 항에 세 번째 항 더하려고 해도 나아갈라 해도 k를 더해야 되고 세 번째 항에서 네 번째 항 갈라 해도 k를 더해야 되고 그러니까 k를 계속 일정하게 더하면서 다음 항으로 전진하는 구조인 거잖아. 그래서 이 k가 지금 뭐라는 걸 알 수 있어? 그치, 공차라는 걸 알 수 있어. k씩 일정하게 더하고 있는 거니까. 그래서 이 k가 공차구나 이렇게 파악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얘가 3이라고 한다면 3씩 더하는 수열이구나 이렇게 파악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만약에 n항과 n 플러스 2항을 더했는데 등차 수열이라고 한다면 얘는 뭐라고 쓸 수 있어? 둘 사이에 등차 중항 누구야? n 플러스 1항이죠. 그래서 얘가 2 곱하기 an 플러스 1이다. 만약에 이런 관계식이 나왔다. 그러면 지금 요놈 같은 경우에는 등차 중항을 얘기하고 있는 상황인 거니까 등차 수열에 대한 점화식이구나 파악하시고 문제 푸시면 돼요.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자, 그리고 등비 수열에 대한 점화식도 마찬가지로 해볼게요. 첫 번째, 예를 들어 n 플러스 1항이 k 곱하기 n항이다. 자, 요놈은 등비 수열에 대한 점화식이에요. 왜? 1항과 2항은 1항에서 2항 가려면 k를 곱하세요. 2항에서 3항 갈라 해도 k를 곱하세요. 3항에서 4항 갈라 해도 k를 곱하세요. 계속 k를 곱하면서 항들이 점진적으로 나아가잖아. 그래서 이 k가 뭐다? 그치, 공비다.
일정한 값 K를 계속 곱하면서 나아가는 거니까 아 등비 수열이구나 이렇게 파악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등비 수열이라고 한다면 자고로 곱해야겠죠. 두 항을 곱했더니 뭐가 된다면 가운데 껴져 있는 n 플러스 1항의 제곱이 된다라고 한다면 좋습니다. 지금 이 관계식은 등비 중항에 대한 관계식이기 때문에 아 등비 수열을 이루고 있는 상황이구나 이렇게 파악하시면 돼요. 괜찮니? 자 그러면 우리 15번 문제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15번에 1번부터 한번 해볼게요. 자 지금 첫째 항은 B고 n 플러스 1항이 n항에 3을 더하는 거다. 10번째 항을 구하시오. 자 지금 보면 알겠지만 첫 항 2가 나와 있고 지금 n항과 n 플러스 1항 사이에 관계식이 주어졌으니까 사실 이 관계식 통해서 두 번째 항 구하고 그걸로 세 번째 항 구하고 네 번째 항, 다섯 번째 항 이런 식으로 7, 8, 9, 10항까지 다 구해낼 수가 있기는 해요. 한데 살짝 안타까워. 왜? 이걸 보고서도 눈치채지 못한 거야. 무슨 수열인지. 그러니까 이걸 보고 어떤 수열인지 눈치챌 필요는 있다. 지금 보니까 계속 3씩 더하면서 진행되고 있네. 무슨 수열? 그치. 공차가 3인, D가 3인 등차 수열에 대한 점화식이구나. 그러면 첫 항 알고 있고 공차 알고 있으니까 10항은 첫 항에서 몇 D? 9D를 더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첫 항에서 9D를 더하시면 29 이렇게 넣으면 되겠지.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밑에 2, 3, 4 뭐 어렵지 않은 문제들이거든. 한번 파악하신 다음에 문제 풀어보세요. 같이 해볼까요? 자 일단 2번부터 보겠습니다. 지금 보니까 서탄이 나와있고 관계식을 살펴보니 n항에서 n 플러스 1항을 가려면 뭐를 곱해라? 2를 곱해라. 2를 계속 곱하면서 진행이 되니까 얘는 등 비수열이겠죠. 그래서 아 공비가 이구나. 그러면 첫 항 알고 있으니 10번째 항은 첫째 항에서 공비를 9번 곱하면 돼서 얘는 2 곱하기 2의 9승이어서 1024. 괜찮나? 좋습니다. 요놈은 지금 보니까 2 더한 게 가운데 거의 2배네. 무슨 수열? 등차 수열. 좋습니다. 그래서 공차는 지금 파악되죠? 2인 거. 그래서 10번째 항은 첫 번째 항에서 9D를 더하면 되는 거니까
1 플러스 18이니까 19 가능. 얘도 마찬가지로 둘이 곱한 게 가운데 놈의 제곱이네. 무슨 수열? 등비수열. 등비수열이니까 공비를 구하면 되겠죠. 공비는 몇 곱했어? 2분의 1 곱했지? 그래서 10번째 항은 첫 번째 항에다가 2분의 1의 부승을 곱하면 되겠지. 그래서 512분의 6이다. 됐죠.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만약에 등차 수열의 점화식이 아니라 등비 수열의 점화식이 아니라고 한다면, 등차나 등비에 대한 점화식이 아니라고 한다면 어떤 식으로 푸는 게 맞는가? 지금 내가 유형으로 정리를 해놓기는 했지만 사실 등차 등비 아닌 수열은 무수히 많고 문제로 만들어내기에는 무수히 많기 때문에 사실 점화식도 무수히 많이 만들어낼 수 있거든. 근데 그 무수히 많은 점화식들에 대해 전부 다 공부시키지는 않아요. 내가 처음에 얘기했듯 우리는 등차 수열이랑 등비 수열만 배워, 고등 과정에서. 등차 등비 아닌 것들에 대해서는 너무 깊이 가지 마세요. 옛날에는 깊이 갔거든. 나는 깊이 했었어. 짜증나는 수열도 많이 공부했었어. 피보나치 수열, 역급수, 군수열, 별의별 수열을 다 공부했어. 근데 진짜 많이 더러졌어. 너희는 그런 거 안 해도 돼. 그래서 여러분이 만약에 낯선 점화식을 만났다. 낯선 점화식에 대한 문제는 무조건 나오긴 하거든요. 내신이 됐든 수능이 됐든 반드시 한 문제는 출제가 돼요. 그리고 좀 어려운 문제로 출제가 돼요. 낯선 점화식. 그러니까 등차 등비 아닌 점화식이 낯선 점화식일 거야. 너희가 처음 보든. 그러면 일단 기본 마인드는 뭐로 잡는 게 맞냐? 나열로 잡는 게 맞다. 그러니까 나열해서 직접 파악하는 거야. 뭔 말인지 이해돼? 낯선 점화식이 보이면 나열을 해보세요. 수열은 결국 나열이야. 숫자의 나열. 그래서 나열해서 파악하시면 되는 건데 일단 조금 유형 정리를 살짝만 보여줄게요. 예를 들어 n 플러스 P항 n항에 이런 식으로 fn을 더한 꼴이다. 그러니까 더하면서 나아가고 있긴 하다. 자, 근데 이 fn은 n의 값에 따라서 달라지는 n의 값에 따라서 달라지는 변수라고 해볼게요. 그러니까 변수를 더하면서 나아가는 거니까 얘는 당연히 등차 수열은 아니겠죠. 그러니까 뭐 1, 2, 3, 4 이러면서 더하면서 나아가는 거니까 지금 등차 수열은 아닌 상황. 그래서 얘는 변수예요. 지금 변수. 자, 그러면 예를 들어 첫째 항이 지금 예를 든 걸 가지고 얘기해볼게. 1이고 n 플러스 1항이 n항에 2n을 더한 거다. 10항을 구하시오. 자, 한번 10항 구해보자. 어떻게 할래? 지금 보니까 이거 2n 더했네. 그럼 n이 1일 땐 2고 2일 땐 4고 3일 땐 6 계속 달라지니까 당연히 등차 수열은 아니겠지. 그럼 하나씩 구해보시면 돼요. 나열해보면서. 근데 살짝 팁을 줄게. 어떻게 나열하시는 게 맞냐. 세로로 나열해봐. 봐봐요. 2항은 어떻게 구해? 첫 항에다가 몇을 더하면 돼? 여기 1 집어넣으면 돼요. 1 집어넣으면 2를 더하는 거지. 맞니? 그리고 3항 같은 경우는 2항에 몇을 더해야 돼? 그치? 2를 집어넣으면 4를 더해야 되겠지. 그리고 4항은 3항에서 6을 더한 거지. 이런 식으로 나아가서 10항까지 구해볼 건데 이 10항은 9항에서 몇을 더하면 돼요? 9를 집어넣으면 그치 18을 더하면 되겠지. 이렇게 나열을 한번 해봤어. 여기까지 괜찮니? 자, 이 상태에서 지금 내가 궁금한 건 10항이기는 한데 지금 이 총 9개의 식을 전부 다 더해볼게요. 따라왔니 여기까지?
그러면 좌변은 몇 항부터 몇 항까지의 합이야? 2항부터 10항까지의 합이지. 근데 우변에 지금 보니까 2항부터 9항까지의 합이 있네. 그럼 겹쳐지면서 날아가지 않을까? 좌변 우변 똑같으니까. 응? 그러면 지금 여기도 2항 2항 3항 3항 4항 4항 5항 5항 6항 6항 7항 7항 8항 8항 9항 9항까지 날아가겠지. 그럼 결국 좌변에 누구만 남아요? 10항 하나만 남아. 따라왔어? 그래서 지금 10항 하나만 남네. 이 10항은 지금 우변에 남은 게 첫 항부터 2부터 18까지 남은 거. 그래서 얘는 첫 항과 2, 4, 6 이런 식으로 해서 18까지 더한 거구나. 따라왔어요? 그러면 첫 항은 지금 문제에 1로 나와 있고 1부터 18까지의 합은 이거 무슨 수열이야? 등차 수열의 합이죠. 이씨 커지고 있는 등차 수열. 그럼 등차 수열의 합에 대해 우리가 지금 첫 항, 막항 더하신 다음에 28 더하신 다음에 2분의 항수를 곱하시면 되고 지금 2부터 10까지니까 총 몇 개? 2항부터 10항까지니까 2항부터 10항까지니까 총 9개있지. 그래서 이렇게 계산해서 91이다. 이렇게 계산하시면 된다. 무슨 느낌인지 알겠니? 그래서 지금 보면 이렇게 변수가 더해져 있는 상황이라고 했을 때 얘는 당연히 공차가 아니니까 등차 수열로 풀 수는 없지만 이렇게 세로로 쫙 나열해가지고 더해주시면 알아서 소거가 된다. 됐어요. 자, 그리고 만약에 변수가 곱해졌다라고 한다면 얘도 한번 예시를 가지고 해볼게요. 자, 여기도 이 fn이 n의 값에 따라 달라지는 변수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일정한 값이 곱해지면서 나열이 되는 건 아니니까 등비수열은 아니고요. 낯선 점화식이기 때문에 좀 나열을 해볼게요. 예를 들어 첫째 항이 2고 n 플러스 1항이 n 플러스 1분의 n 플러스 2an이다. 자, 낯설다라고 판단이 되니 나열을 좀 해봅시다. 자, 그러면 이 항은 n자리에 1을 집어넣으시면 몇 분의 몇? 2분의 3인 거 보여요? 그래서 2분의 3 A1. 세 번째 항은 2 집어넣으면 3분의 4 A2. 네 번째 항은 4분의 5 A3. 이런 식으로 쭈루룩 쓸 수 있겠죠? 근데 아홉 번째 항은 9 집어넣으면 8 집어넣으면 9분의 10 A8. 마지막으로 10번째 항은 10분의 11 A9. 여기까지 괜찮니? 벤. 이번엔 뭐 할래? 얘네들을 전부 다 만약에 더한다라고 해보면 개수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더한다라고 해서 소거가 되진 않아요. 맞지? 근데 지금 변수가 곱해지고 있는 상황이니까 이 모든 식들을 전부 다 곱해볼까? 그러면 좌변은 몇 항부터 몇 항까지의 곱이냐? 2항부터 10항까지의 곱이지. 근데 우변에 분명히 2항부터 9항까지가 지금 존재하죠. 그럼 얘와 얘가 곱한 게 똑같기 때문에 싹 날라가지. 따라왔어? 그래서 곱하게 됐을 때 2항, 2항, 3항, 3항, 4항, 4항 이런 식으로 8항, 8항, 9항, 9항 다 날라간다. 그럼 결과적으로 남는 건 좌변에 10항만 남죠. 그럼
우변은 무엇이 남냐? 지금 보니까 2분의 3부터 10분의 11까지 이렇게 곱한 것과 A1만 남지. 따라왔어. 그래서 A1 곱하기 2분의 3, 3분의 4, 4분의 5 이런 식으로 쭈루루룩 가서 9분의 10을 지나 10분의 11까지 곱하시면 되겠죠. 근데 지금 보면 알겠지만 다 약분되는 거 보이죠? 3, 3, 4, 4, 5, 5 뭐 이런 식으로 해서 9, 9, 10, 10까지. 그럼 최종적으로 남는 건 2분의 11. 첫째 항이 2니까 11. 이렇게 구해줄 수가 있다. 무슨 느낌인지 알겠니? 정리 한번 하시고 오른쪽에 있는 16번 문제 한번 풀어보시죠. 한 30초만 더 해보세요. 자, 같이 해봅시다. 일단 자타는 2로 나와 있는 상황에서 이 관계식을 보아하니 nn 플러스 1분의 1을 더하래. 변수를 더하고 있으니까 등차수열은 당연히 아니고요. 그러면 이놈에 대해서 우리 1부터 10까지 한번 좀 나열을 해보자. 자, 그러면 지금 두 번째 항은 여기다가 1 집어넣어 보시면 첫 번째 항에다가 1 집어넣으면 1 곱하기 2분의 1을 더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 항은 두 번째 항에서 2 곱하기 3분의 1을 더하는 거죠.
뭐 이런 식으로 쪼르륵 날아가니까 약간 그랬지? 말했나 보네. 그래서 10번째 항은 9번째 항에서 9 곱하기 10분의 1을 더하는 거 이거 아닐까? 그러면 이 전부를 뭐해? 더합시다. 더하게 되면 2, 2, 3, 3, 4, 4 뭐 이런 식으로 9, 9까지 다 날라가지. 그래서 좌변은 10항만 남고 10항은 첫 번째 항에서 지금 보면 알겠지만 1 곱하기 2분의 1, 2 곱하기 3분의 1 이런 식으로 지금 분모가 곱으로 이루어져 있는 놈들을 전부 다 더하고 있는 상황. 근데 이놈에 대한 합은 등차 등비 둘 다 아니니까 시그마로 표현해야 되지 않을까요? 뭐라고? 등차 등비 아니니까 시그마로 표현하자고. 자, 그래서 시그마로 표현할게. 그러면 n이 1일 때부터 지금 9일 때까지에 대해 n 플러스 1분의 1 이거 더하고 있는 거 아니야? 자, 따라왔어. 따라와. 그래서 요놈 같은 경우에 오늘 배웠다. 이거 뭐였어? 그치, 부분분수로 처리할 수 있었죠. 그래서 부분분수로 처리해서 우리가 A1은 2라 했으니까 2를 대입하시고 얘는 시그마 n은 1부터 9까지 n분의 1 마이너스 n 플러스 1분의 1 이렇게 쓰실 수가 있다. 그렇게 쓰게 됐을 때 쭉 나열해서 소거를 시키시면 얘는 1에서 10분의 1을 빼는 게 되겠죠. 10분의 20 됐어요. 요놈도 마찬가지로 첫 항은 5라 나와 있고 이 점화식을 통해서 10항을 구해봅시다. 그러면 두 번째 항은 1 집어넣어 보셨을 때 2분의 1 A1 2 집어넣었을 때 3분의 2 A2 이런 식으로 쪼르륵 나아가서 10항은 10분의 9 A9 맞나요? 전부 다 뭐해? 곱할게요. 곱하시면 2, 2, 3, 3, 4, 4, 5, 6, 7, 8, 9 다 날라가서 왼쪽은 10항만 남고 그러면 A1에다가 지금 안 곱해진 게 2분의 1부터 10분의 9까지니까 얘네들을 전부 다 곱해주시면 되겠죠. 그럼 날라가는 게 2, 2, 3, 3, 4, 4, 5, 6, 7, 7, 8, 9, 9까지 다 날라가니까 10분의 2에다가 뭐야 이거 뭐야 10분의 1만 남지. 그래서 5니까 2분의 1 이렇게 된다. 됐어요. 그래서 오늘 대수 진도는 여기까지고요. 숙제 좀 적어드리면 숙제는 페이지 406페이지까지 있는데 제가 설명 안 한 게 하나 있어요. 뭘 설명 안 했냐면 394페이지 여기 제외하고 풀어오시면 됩니다. 여기가 지금 등차 등비 곱해진 흡수라는 매우 오래된 개념에 대해서 왜 다루는지 모르겠는데 페이지에 있거든요. 역흡수는 저희 설명 안 할 겁니다. 그래서 394페이지 제외하시고 괜히 여기서 시간 버리지 마시고 풀어오시면 됩니다. 역흡수 관련 문제는 여기 페이지 말고 없어요. 이게 보니까 없더라고. 그래서 이렇게 해오시면 되고요. 저희 5분만 쉬었다가 시험 볼게요.